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급등한 양상을 보여줬죠.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7.3%. 이렇게 코스피가 하루 만에 5.6% 상승한 적은 유례가 없는 일. 코스닥도 7.3% 상승한 것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뭐 공매도가 이렇게 좀 비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그 전면적인 금지가 단행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지금 어 어안이 벙벙한 날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다행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한 분들은 굉장히 다행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공매도가 금지된 부분들 이 컸다고 봐야 돼요.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메이저급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굉장히 또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주식을 기관 외국인 메이저급들이 눌러버리면 그냥 한없이 개인들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걸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메이저급들은 그거를 공매도 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단가를 낮춰서 또 싸게 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메이저급들만 노릴 수 있는 롱숏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뭐 개인들도 뭐 공매도가 된다고 하지만 어떤 조건들이 있고 개인들이 공매도가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기관 외국인들만 롱숏을 쓰면서 뭐 롱으로도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롱으로만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가 지금 뭐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맞아요.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허용해야 선진국 시장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2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공매도 허용되면서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허용되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좀 어려워져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참에 어 공매도가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금지되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 시장을 과열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 말이죠. 적당한 공매도도 이제 시장의 과열을 좀 쉽게 만들면서 또 쉬어가게 만들 수 있고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공매도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냥 계속 특별한 문제 없으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인들이 만약에 진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뭐 진짜 80% 90% 영풍지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합법적인 공매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또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거는 근절돼야 된다. 그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 발언 욕 시행해 놓고 뭐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뭐 그런 거는 긍정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도 약간 작용했다는 부분도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그런 거 덧붙여서 미국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고용 시장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국채 금리도 5%대에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확대되지 않고 지금 유가도 80달러대에서 지금 빌빌거리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좀 상승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뭐 11월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그게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남은 우리가 연말 동안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2,700이나 뭐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틀린 전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그런 고민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오르냐 2차전지 관련주도 좋긴 하죠. 그런데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을 무조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만이 다 살 길이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그 지수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같은 데 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가 오르고 이렇게 순환매가 탈 거기 때문에 너무 따라붙는 매매를 하시면서 하지는 마시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2020년 코로나 이후 때는 진짜 금리가 저금리상 초저금리였고, 그 다음에 뭐 국민들도 그뭐 금지가 됐었고, 또 그런 유동성 장치였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른, 그리고, 그리고 강한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오르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막 20%씩 오르고 10%씩 오르고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 날에는 막 게임주가 갑자기 뭐 폭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막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따라 붙고 다음 날에는 뭐 빠지고 또 그다음 손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관성 주도주라고 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AI, 로봇,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생각하고 아직 안 오른 업종에 내가 또 들어갔다가 또 슈팅 나오면은 또 팔고 아니면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하도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던 2차 전지가 강하게 들어왔고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다음 타자는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이슈가 불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주구장창 주구장창 빠졌고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뭐 신라제 사태, 뭐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많이 된 뭐 기업들, 그쵸? 어, 그런 거 뭐 기술 수출 이슈가 나면서 다행히 조금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긴 할 텐데 K바이오가 굉장히 뭐 이제 그런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실제로 뭐 약을 개발한다 놓고 실질적으로는 어 회사 자금이 뭐 횡령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수출 오늘도 뭐 정문당이 이제 급등 나오는 것도 사실 그 기술 수출 건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유한양님도 뭐 랭라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런 공매도가 또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어,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뭐 생성형 AI 발표한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챗GPT나 뭐 네이버도 한국형 AI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내년에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이제 봐야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강하게 좀 키워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세력들이 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 산업 그다음에 뭐 우주 항공청 그런 관련주도 서서히 이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 2,5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2,700포인트까지는 뭐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 시장은 좀 유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코스닥은 86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는 2,500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하느냐. 이제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확실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보라고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요? 담보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는 2,600포인트에서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9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연말까지는 강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상장성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들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에코프로 상한가 갔고 에코프로 BM 이것도 내일까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내가 뭐 보유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뭐 종목들이 있어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한국알코 이런 것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에탄올 이제 뭐 공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각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으면은 사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많은 종목도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을 좀 많이 좀 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리튬 관련주에서 뭐 리튬 포어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뭐 반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눈여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급등 나왔어요. 뭐 수산테스나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조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수하는 전략 괜찮아 보인다. 초성 인지니어링도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서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전략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P, 프로텍,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SF의 반도체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것들도 자리가 살아있잖아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유하는 전략을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SNS 텍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오늘 AB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왔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국내도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HLB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HLB도 조금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35,000원대 안착이 되면 위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괜찮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급락은 오히려 급등을 부르기 위한 급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고 7만 원대까지 오고 나서 7만 원대에서 빌빌거리면 그때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7만 원대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힘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신고가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미약품 얘도 이제 공매도가 좀 높은 종목이라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미약품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고 동아엑스티 이런 것들도 살아 있고 종근당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이죠. 정원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좀 칠 수 있는 상황들, 대형제약도 네, 또 이제 장기평을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레고큰 바이오도 기술 수출 이슈 때문에 장기평 돌파했는데 뭐 지금부터도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또 하노이 바이오 파마도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다음 CTC 바이오 이것도 반등이 조금 붙여질 수 있겠다. 이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관련주는 뭐 많이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 잘 봐야 된다. 그다음에 T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 요것도 일단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음봉으로 떨어지면 조금 이제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좀 잘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AI 관련주 좀 잘 봐야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마음 AI. 이거 삼성과 현대가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마음 AI 좀 주목을, 뭐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마음 AI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플리토, 뭐 이런 것들. 플리토, 마이체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전략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토마토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관련주들 이 밖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스트 소프트 이것도 좋아요. 이스트 소프트.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좋다는 얘기가 맞다. 뭐 모멘텀이 강하니까요. AI 관련주들을 좀 특히나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에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텔레칩스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 로봇 관련주인 루준 로봇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잘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게임 관련도 잘 봐야 돼요. NG 소프트 이런 것들도 진짜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반등이 좀 붙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들. 넷마블도 뭐 관심 있게 급등이 나왔지만 넷마블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네오비즈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급등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 56,000원에서 좀 두들겨 맞을 수는 있지만 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플랫폼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제는 또 네이버 같은 종목들, 뭐, AI 쪽에서는 또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그러면 카카오도 기업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들 오늘 뭐 양자 키 관련 장비가 국정원에서 최초로 통과됐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주목을 해서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 공매도 금지되면서 이런 급등할 수 있어요. 막 KCS 이런 것들도 K KCS 이런 것들도 예, 뭐 위로 솟구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주 관련주도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은 종목은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지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따라붙지는 마시고 아직까지 이 종목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을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좀 힘들었던 뭐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정 나왔을 때는 사는 전략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앞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장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분간은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메코프로 상한가 간 것처럼 그런 무거운 종목들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대형주도 이제 떨어진 종목들도 잘 지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 주도주 위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